살다 보면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깨달아두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들어주세요. 1. 시간의 소중함.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시간의 속도 변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만큼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더 열심히 살 거리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습관.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동안 운동하거나 책 한 챕터를 읽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루를 꾸준히 채워가면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젠가가 아닌 지금을 실천하기. 우리 대부분은 언젠가 해야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첫걸음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2. 건강의 중요성. 젊었을 때 관리가 노년을 결정한다. 운동과 식습관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쁜 식습관을 고치고 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시간이 지나야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작은 건강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건강 습관들이 쌓이면 노년기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약, 그리고 제한된 삶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젊었을 때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인간관계.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인연을 맺는 법.
사람을 남기는 관계와 단절하는 관계 구분하기.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지만 모든 관계가 나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삶에 에너지를 주지만 독이 되는 관계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남길지 단절할지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나를 맞추기보다는 나답게 행동하며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감정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또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얽히기보다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노예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4. 재정관리 소비보다는 자산을 만들어라. 젊을 때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정관리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실천하면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이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재정적 습관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우선하는 습관. 젊을 때는 돈을 벌면 바로 쓰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거나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이 소비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방법 배우기.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에 돈을 조금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가사 서비스나 정기 배송 서비스처럼 나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돈과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추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시간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자신에게 투자하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나 자신이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계발의 중요성.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면
인생의 후반부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취미와 열정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술, 운동, 여행 또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열정이 모여 더 큰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젊었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후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경험한 뒤 얻는 배움과 성장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것들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입니다. 시간, 건강, 인간관계, 재정,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하루라도 젊을 때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젊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잘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통장에 꽤 여유가 있는데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주려고 혹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의 속마음이 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쓰는 마음이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돈을 갖고도 쓰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나 자신도 그 속마음 안에 머물고 있진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70대가 되면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의 70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엔 먹을 게 부족했고 입을 옷도 귀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절약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아라, 아껴라라는 말이 몸에 밴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십 년이다 보니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진 거죠. 마음속에는 지금 이걸 쓰면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원칙처럼 남아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여행 같은 지출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죄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절약이 몸에 밴 세대이기 때문에 소비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가격표 먼저 보고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자식이 사줘도 됐어.
안 써도 되라고 거절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아끼는데 익숙해진 삶,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평생의 습관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입니다. 이 세대에게 사치는 단순히 비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필요 이상으로 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에겐 평범한 외식도 이들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이웃이나 친척의 눈치를 보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저 집은 늙어서도 돈 쓰고 다니네 같은 말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쓰고 싶어도 체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면 안 되고 돋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숨기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괜히 사치하다가 흉 안 보일까 하는 걱정이 지갑을 막습니다. 실제로 돈을 썼다가 후회하거나 괜히 마음 쓰였던 경험이 남아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은 세월이 만든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여유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절약은 원래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나치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걸 사서 얼마나 쓸 수 있나, 더 싼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고민이 반복되면 결국 안 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 가도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거죠. 문제는 그 습관이 필요할 때조차 지출을 막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나 약값조차 아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절약을 넘어 두려움이 된 겁니다.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쌓이는데 삶의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절약이 복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버릇이 된 절약이 내 삶을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건강하던 분도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면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는 이런 불안이 더 커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참 아이러니한 마음입니다. 지금 써도 될까? 조금만 더 아끼자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불안한 마음이 돈을 꽉 쥐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갖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라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대신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습관만 남고 쓰는 법은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소비보다 절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존 불안은 돈보다도 마음을 더 꽉 막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병입니다. 아플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병을 감당할 비용이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끝이 아니라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약가, 교통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강에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절약하고 돈을 아껴두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병원에 돈을 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리 대비해 두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는 보험을 들지만 누군가는 그 보험료조차 아까워하죠. 결국 모든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되지라는 말보다 돈이 있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써도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도 월급 들어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젠 쓰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통장을 보며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연금이나 자식 용돈이 있더라도 마음이 든든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출이 무서워지는 거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는 것조차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또 줄었네 하는 마음이 들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원도 미루고 외출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고 난 뒤에 남는 빈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수입이 없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소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따라오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기보단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안심하곤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수입이 없다는 현실은 소비 자체를 두려운 일로 만들고 맙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을 걱정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했어도 마음만은 아직 어린애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어질 때 내가 도와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은 돈을 당장 쓰는 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지죠. 내가 쓰는 순간 자식이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혹시 모를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죠. 자식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괜찮아도 괜찮지 않을까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비해두고 싶은 거죠. 결국 혹시를 위한 마음이 현재의 소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요즘은 손주를 생각하며 돈을 모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자식보다 손주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분들도 많죠. 손주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외식 한 번도 줄이면서도 손주에겐 기꺼이 용돈을 줍니다. 반찬도 아끼면서 손주 옷은 제일 좋은 걸 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주를 위한 돈은 별도로 모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자식이 어려운 거야 알아서 하겠지만 손주까지 힘들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손주가 자라서 무언가 필요할 때 이거 할머니가 준비했단다 하고 주고 싶은 거죠.
그 장면 하나 떠올리며 오늘도 지출을 멈추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한 돈보다 손주를 위한 돈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그 돈은 사랑의 표현이고 기억으로 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가진 건 다 자식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부모 세대에겐 하나의 믿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쓰는 건 미루고 자식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내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쓸 자격이 있음에도 자식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자신을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와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괜찮아, 난 됐어라는 말 속엔 그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괜찮다는데도 본인은 여전히 책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써야 하는 사랑이죠. 결국 내 돈은 자식 거라는 마음이 소비를 멈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엔 조금만 아껴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외식을 즐기지만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이면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즐기는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섭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고 없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정도는 쓰셔도 돼요라고 말해도 쉽게 못 믿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뭔가 허투루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이 보면 흉볼까 걱정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소비는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아끼는 법만 배운 채 살아오신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지금까지도 소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건 잘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지출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옷은 잘 사면서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도 있죠.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늘 자신을 뒷순위로 밀어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지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 선물 하나 사는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여행도 외식도 치장도 나에겐 사치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을 아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소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즐거움을 느끼는 법도 모르죠. 심지어 병원 진료비조차 미루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뭘 해주면 고맙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나는 돈 쓸 만큼의 가치는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소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쓰는 돈이야말로 삶을 더 밝게 만드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자신을 위한 소비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나를 위한 작은 지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겐 소비는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썼나 아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물건을 사놓고도 며칠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를 한 뒤의 만족보다 걱정이 더 크게 남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르신 세대는 소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일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뭘 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후회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소비를 점점 더 멀게 만들죠. 기쁨이 아닌 불안을 남기는 소비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쓰는 편이 편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러 자주 나갔지만 지금은 병원이나 시장 외에는 특별히 나갈 일이 잘 없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쓸 일도 확 줄어듭니다. 소비는 대부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입을 옷도 신발도 심지어 외식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없는 게 익숙해지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 굳이 지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뭐라도 사세요 해도 쓸 데가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외출을 줄이게 되는 건 몸이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혹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외출해봤자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도 들죠. 결국 외출과 소비는 함께 줄고 생활도 단조로워집니다. 돈은 안 쓰게 되지만 삶의 활력도 같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데가 없다는 말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동창 모임, 교회나 성당 모임 등으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임이 끊기면 그만큼 소비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모임이 줄어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잠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모임이 없으니 외출도 줄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사라집니다. 또 활동이 줄어드니 필요한 물건도 줄어들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생활의 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쓰는 일이 귀찮아지기도 하죠. 마트에 가는 것도 약국에 들르는 것도 나중에 하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지출이 사람을 안 만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돈이 필요 없는 생활이 아니라 돈 쓸 일이 없는 생활로 바뀐 거죠.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소비할 기회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걸 오래 쓰는 걸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물건을 써보고 바꿔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호기심보다 익숙함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늘 비슷한 식단으로 굳어지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도 잘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먹고 간단히 입고 간단히 생활하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는데도 관심이 줄어들고 가격보다는 익숙함이 중요해집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찻잔, 옷까지 전부 몇 년씩 같은 걸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일이 없고 굳이 바꾸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소비도 따라 단순해지는 거죠. 돈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진 삶인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상이 익숙해지면 지출 없는 삶이 당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돈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걸로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정감이 있으면 불안도 줄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순간 오히려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쓴 만큼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도 기쁘기보다는 괜히 썼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반대로 안 쓰고 그대로 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쓸 일은 나중에 오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결국 지출을 멈추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돈이 내 안전벨트 같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버팀목입니다. 누군가에겐 그 돈이 자산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일종의 심리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지출보다 보유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겨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돈을 쓰고 나면 후회가 크게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비든 지나고 나면 안 써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걸 샀지? 그 돈이면 딴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책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소비 자체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만족을 중시하지만 어르신 세대는 나중의 후회를 더 의식합니다. 돈을 써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남는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즐거움보다 걱정과 반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이 아닌 스트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지출 자체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지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돈도 내 것이라기보다 남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자식 학비, 집, 생활비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써오셨죠. 그래서 이제 남은 돈도 자식에게 돌아갈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본인을 위한 소비는 자꾸 뒷전이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쓰기보단 남겨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돈이라는 인식이 잘 자리 잡지 않다 보니 어떤 걸 사도 이건 내 몫이 아닌데라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자식들이 좀 쓰세요라고 해도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온 분일수록 자기 몫을 쓰는데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헌신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본인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마음은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됐어라는 말 뒤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마음은 나보단 가족이라는 사랑의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 많아도 쓰지 않는 어르신들의 마음, 단순히 아끼는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느껴지셨을 겁니다. 평생 배운 절약 습관, 자식과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 마음, 수입 없는 노년의 불안, 그리고 쓰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까지. 결국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오늘부터 나를 위한 지출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간식 하나, 따뜻한 옷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 내 삶에 온기를 더해줄 그런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결국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쉽게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와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기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복이지. 혹은 자식 잘 되면 그게 복이지. 이런 말도 많이 들리죠. 맞는 말입니다. 다 귀한 복이죠. 그런데 진짜 노년의 복, 그건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러운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자식 잘 돼도 외롭고 돈 많아도 허전하고 건강해도 허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어보려 합니다. 노년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6가지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인생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듣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너무 익숙해지면 삶이 병원 중심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완전히 병원을 안 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덜 가도 되는 몸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시간 맞춰 약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살기 편한 몸입니다. 자식 잘 된 것도 좋지만 내 몸이 괜찮은 게 훨씬 현실적인 복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걷는 게 어렵고 식사가 불편해지면 세상이 참 좁아집니다. 지금 내가 직접 밥 먹고 걸을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몸이 나빠지면 느껴지죠. 건강은 있을 때가 진짜 복이라는 걸. 병원 덜 가는 몸, 그게 노년기의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나이여서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거창한 운동 말고 하루 1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햇살 받으면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혈액순환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릎도 덜 아프다고들 하시죠. 특히 계단 대신 평지 위주로 걸으면 관절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들기,
벽 짚고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도 충분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고 넘어짐도 덜하게 해줍니다. 기운이 없어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체력이 올라온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면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친구와 같이 산책하거나 시장 가는 길도 운동이라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이지만 1년 쌓이면 몸도 마음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복, 운동하는 몸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이 좋다는 건 꼭 몸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밥 먹고 씻고 옷 입을 수 있는 것. 그게 자립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삶이 편해집니다. 자립이 가능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지켜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거 좀 도와줘 말하는 게 미안해지고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건강 그 자체보다 자립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립은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내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입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말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몸을 챙긴다는 건 곧 마음도 함께 챙기는 일입니다. 자립이 가능하면 삶의 만족감도 더 높아집니다. 돈이나 자식보다도 내 손발이 잘 움직이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년기 최고의 복은 바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몸입니다. 자립 가능한 건강, 그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매일 옆에 있어주긴 어렵습니다. 바쁘게 사는 자식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긴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사는 이웃은 때론 자식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 마주치며 안부를 나누는 사람, 그게 곁에 있는 복이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젯밤에 비 많이 왔어요. 이런 짧은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녹입니다. 정 많고 넉넉한 이웃 하나 있으면 외로움이 훨씬 덜하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문 열면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어떤 때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마음으로 가깝고 이웃은 삶으로 가깝다고들 하죠. 곁에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분명한 복입니다. 대단한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면 충분하죠.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대화 한마디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위안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보다 마음이 그립고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 복 중 하나는 곁에 말을 건넬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어릴 때는 함께 뛰어놀고 젊을 때는 고민을 나누던 사이. 그런 친구가 나이 들어서까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 가끔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친구.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말이 잘 통하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자식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도 친구에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때론 함께 눈물 흘리는 사이.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덜 외로워집니다. 바쁘지 않게, 급하지 않게, 그냥 안부 한마디로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깊은 친구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몇 안 되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입니다. 매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관계는 나이 들어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하나, 마음 하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노년의 진짜 복입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보다 마음이 닿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죠. 혼자 사는 집에서도 사람과 연결돼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웃과 한마디, 친구와 안부 전화, 동네 산책길의 인사. 이런 작고 사소한 연결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전화도 문자도 영상통화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혼자 살아도 연결되는 방법은 많습니다. 소모임이나 동네 프로그램도 잘 찾아보면 은근히 많죠. 누군가와 마음 나눌 수 있는 연결고리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나를 반겨주는 얼굴 하나, 기다려주는 전화 한 통이 삶의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혼자 두진 마세요. 혼자여도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든 관계 맺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큰 돈보다 작은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병원 갈 때, 약 살 때, 간단한 생필품 살 때 꼭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행동도 자유로워집니다. 친구와 밥 한 끼, 손주 용돈 한 장. 그게 삶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많지 않아도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만족감. 결국 노년기엔 돈의 액수보다도 쓸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 없이 내게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없는 걱정보다 있는 감사에 집중하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있고 적어도 평온한 사람 있습니다. 결국 돈의 복은 적당히 있고 잘 쓸 줄 아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커다란 소비보다 일상 속 작은 소비가 주는 행복이 더 오래갑니다. 시장에서 과일 하나 사 먹는 기쁨, 커피 한 잔 사서 산책하는 여유. 이런 사소한 소비들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겐 하루의 행복이 됩니다. 옷 하나, 모자 하나 새로 사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죠. 소비는 내 기분을 바꾸고 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해서 쓰는 돈이 가장 기분 좋습니다. 손주에게 작은 간식 하나 사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잖아요. 큰 돈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작은 소비 하나로 새로운 하루가 됩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는 게 더 현명하죠. 그런 지출이 쌓이면 삶의 질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작게 쓰지만 크게 행복한 소비, 노년기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돈은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 사랑은 귀하지만 내 삶도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돈을 쓰는 건 나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행 한 번, 외식 한 끼, 좋아하는 물건 하나 사는 것. 그게 삶의 활력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쓸 줄 알아야 그 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돈은 남기기보다 남기지 않는 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답게 쓸 수 있을 때 그게 복이 됩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노년기,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마음까지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는 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입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훨씬 가볍고 덜 피곤하죠. 반대로 잠을 설치면 기운도 없고 하루 내내 무기력해집니다. 숙면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깊어서 감기나 통증도 줄여줍니다. 뼈와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도 대부분 잠자는 동안입니다. 뇌도 잠자는 동안 정리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마음도 예민해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늦은 저녁 식사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편안한 침구, 조용한 환경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잘 자는 노인은 덜 아프고 덜 예민하며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편안히 잠드는 밤은 노년기에 아주 소중한 복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한두 시간 후에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나이 들수록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또 낮에 활동이 부족하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전 물 마시는 양을 줄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밝은 불빛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도 잠들기 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깼을 때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기보다 잠시 편하게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낮에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결국 수면 패턴을 안정시켜줍니다. 수면제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더 오래갑니다. 잠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잠을 잘 자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죠. 반대로 푹 자고 일어나면 별일 없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중요합니다. 침대나 요가 너무 딱딱하거나 푹 꺼지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베개 높이도 내 목과 어깨에 맞는 게 좋습니다. 방 안 온도와 조명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조명은 어둡고 따뜻한 톤이 안정감을 줍니다. 수면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몸을 편하게 해줍니다. 잠자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고 따뜻해야 마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잠이 쌓이면 삶 전체의 리듬도 바뀝니다. 그래서 노년기 복 중 하나는 편안한 잠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바쁘게 살았고 퇴직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좋지만 점점 허전해지고 공허해지죠.
이유는 단 하나, 쓸모라고 느낄 만한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나 없이도 다 잘 굴러가네 싶은 마음이 들면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맡을 역할이 있다면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설거지를 맡아도 좋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맡아도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힘이 납니다. 작은 역할 하나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쓸모는 직업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누군가 웃고 내가 하는 일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복 중 하나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체력보다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 경로당 일손 돕기,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일도 큰 의미가 됩니다. 텃밭 가꾸기도 내 손으로 키운 작물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추 한 장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죠. 손주 돌보기는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내 역할이 있다는 감각은 삶을 활기차게 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해요. 할머니 덕분에 아이가 잘 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누구든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게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곧 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입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언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 났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살게 하죠. 주변에서 나를 찾아주는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은 젊은 사람들에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됩니다.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여전히 내가 누군가의 힘이란 증거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때문에 누군가 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감각이 삶을 살맛나게 만들고 외로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년의 복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힘이 되는 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음이 몸을 만든다고 말하죠. 마음이 편해야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사람도 덜 미워집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움직이기도 싫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웃을 일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화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이 복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걱정도 생기지만 그걸 오래 품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몸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도 스스로 돌보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 최고의 건강은 결국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기쁨보다 작은 감동이 더 소중해집니다. 창밖에 핀 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여유입니다. 손주가 웃는 모습 하나에도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기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소소한 기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느긋하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능력. 바쁘게 살던 시절엔 몰랐던 행복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친절한 한마디, 지나가는 아이의 인사.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자주 웃는 사람 곁엔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눈물보다 웃음이 많은 노년,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노년의 진짜 복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자산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이 자산이 됩니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죠. 원망하는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큰 깨달음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감사는 돈도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이 복인 사람은 늘 따뜻한 말을 하고 얼굴도 부드럽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결국 노년기 최고의 복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끝자락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 최고의 복하면 돈이나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작 살아보면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말 나눌 사람이 있는 일상, 적당히 쓸 수 있는 돈, 편안한 잠자리,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감, 그리고 무엇보다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따뜻한 마음. 이 6가지가 바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진짜 복 아닐까요? 많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지금 곁에 있는 이 복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6가지 중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잃지 않고 더 키워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이겠죠. 오늘 들으신 6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울림이 될 거예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